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새 후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모두 내일 사전투표를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언론 매체들의 이준석 젓가락 이게 온통 확 퍼져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실언으로 보이는데, 이 발단은요,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가족과 연관된 의혹이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적절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인터넷 댓글 이런 데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라고 있죠. 이동호 씨가 무슨 댓글을 달았는데 아주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동호 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의혹입니다. 그러나 규명은 안 돼 있죠. 요걸 겨냥해서 이준석 후보가 그거를 이재명 후보한테 물은 게 아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가족 간의 특이한 대화를 해서 문제된 것을 아까 사과했는데,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했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요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 이런 거거든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그건 답변하지 않겠다, 이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한 번 더 아니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도 없느냐, 재공세를 취했죠.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당연히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번에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라. 글쎄,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미리 좀 예고를 해놓고 질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 아들과 연관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그냥 엉뚱한 답변으로 충분한 시간 주고서 질문을 하지 왜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피해가 버린 겁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에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EEJE 기법이라고 봅니다. EEJE.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댓글 일부를 조금 순화해서 이제 TV 토론에서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재명 후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을 겨냥한 공격을 민주노동당 후보의 입을 통해서 하는 셈이 되는 거죠. EEJE. 그러니까 권영국을 통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런 이제 나름 기법을 쓴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구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삐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 고하나 그다음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서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도였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를 모두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본인이 발언을 했노라. 이때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거는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그런 발언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동의하거나, 권영국 후보도 그건 성폭력적인 발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준석 후보는 근데 그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런 공격을 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제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숨기고 있었는데, 권영국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 결코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공격을 했고요.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접할 때 결국 정치적 효과, 투표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 직업이다 보니까 이 말 자체의 부적절함은 물론 그건 다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 부적절한 거를 이준석 후보가 순화해서 표현을 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성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 가지 있죠. 특정 신체 부위라는 좀 은유적인 표현을 쓴다든가 그러면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근데 여기 후보 중에 한 명의 가족이 단 것 아니냐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침묵하고 넘어가냐?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권영국 후보는 어떻습니까? 엄격한 기준을, 이게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냐. 부적절한 걸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기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순화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 특별히 문제 삼을 만한 단어, 그 다음에 어법,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직접적으로, 약간 순화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자들 중에 특히 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부적절한 인상을 심어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게 비록 연루된 그 의혹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반 한간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이준석 후보를 그 문제로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로 공격을 하면 결국 일반 사람들은 그 문제의 본질이었던 이재명 후보 아들이 연관됐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연관된 거야? 그리고 그 순화했다고 하는데 그 실제 내용은 뭐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찾아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쓸데없이 이런 문제를 만져서 키울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조승래 대변인은 이거를 돌파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 사퇴하라. 아니, 이 문제 가지고 사퇴하라고 한다고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조승래 대변인의 이준석 사퇴 공세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실언에 대한 책임은 이준석 후보가 져야 되겠죠. 아마 피해도 이준석 후보가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도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댓글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거든요. 확인된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적어도 도움이 될 리는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이게 늘 따라다닙니다. 그거는 확인된 거니까 본인이 사과도 했고요.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버랩 됩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손해면 손해가 됐지 도움이 될 리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차 이 부분에 관한 득표상의 피해는 이준석이 받을 것이고 2차 피해는 이재명도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구계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1차 피해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무산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주 기적적인 반전이 아니란 무산되는 분위기인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준석 후보의 피해가 꽤 커 보인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의 사실상의 단일화, 적어도 1%라도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적어도 1%, 1, 2% 정도 수준도,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건 좀 막판, 이 막말로 지금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5.5일 남은 셈이죠. 오늘 뭐 중간 반쯤 지나갔으니까 5.5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문제 뭐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더 화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 이준석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재명으로 갈 수는 없고 김문수 후보로, 그러면 어차피 이준석은 이제 틀렸네. 뭐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준석에 대한 강성 지지층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준석은 이제 이걸로 확인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그러면 김문수밖에 없다, 이재명을 막으려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작용, 부작용,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이준석 후보가 10% 정도, 아니면 10%를 약간 넘거나, 아니면 10%를 약간 못 미치거나, 요 정도 수준의 여론조사,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 투표장에 가서 찍으면 이준석 후보가 10% 못 넘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을 찍었을 때 사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찍겠다라는 사람만 이제 찍는 거죠. 이 사람들 아마 10%보다 못 미칠 거다, 제가 뭐 6, 7%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발언이 이제 바로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내일과 모레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반사이익은 김문수 후보가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무산됐지만 이 무산된 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단일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게 이준석 후보의 표가 뭐 100% 다 무너져서 김문수로 온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분석이지만, 어쨌든 적어도 일부 그런 표가 돼 있어서 이거는 실질적인 단일화라고 거기까지 가지기는 어렵지만 그런 효과의 일부를 김문수 후보가 얻게 될 것이다. 아니, 김문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망외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까지 이제 더해져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영남권의 결집, 이거는 호남권의 결집하고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호남권은 어차피 지금 결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반대편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영남권도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한 5일 넘는 기간 동안에 결집할 수가 있죠. 어차피 영남권은 아마 사전투표 비율이 낮을 겁니다. 낮은 사람들은 내일과 모레 이런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린 본투표 할 거야. 그러면 본투표에 가서 김문수 후보로의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실질적인 단일화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뭐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영남권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가속력을 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특히 김문수, 이준석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